작은 아씨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조였다. 벽난로에 양말이 걸려있지 않은 것을 보고 조는 하마터면 실망할 뻔했다. 어릴 때 맛있는 간식이 잔뜩 들어있는 양말이 간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받은 줄 알고 속상했을 때처럼 말이다. 하지만 곧 엄마의 약속을 기억해내고는 베개 밑에 손을 넣어서 빨간색 표지의 작은 책을 꺼냈다. 조는 그것이 무슨 책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책은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조는 그 책이 순례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을 도와줄 훌륭한 안내서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매그를 깨운 조는 매그에게도 베개 밑을 확인해 보라고 했다. 이번엔 같은 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표지의 책이 나왔다. 책 표지 안쪽에는 엄마의 편지가 쓰여 있었고 그 편지를 보자 딸들은 이 선물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곧 베스와 에이미도 일어나서 각각 회색과 파란색 표지의 책을 찾았다. 자매들은 함께 앉아 책을 살펴보며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는 동안 해가 떠오르며 동쪽 하늘을 장밋빛으로 물들였다. 비록 약간 허영심이 있기는 해도 매그는 상냥하고 경건한 천성이 있었다. 이 천성은 은연중에 자매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언니를 아주 사랑하는 조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조는 매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다. 매그가 언제나 너무나도 다정하게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얘들아,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옆에 앉아있는 조와 방 건너편에 잠옷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동생들을 쳐다보며 매그가 진지하게 말문을 열었다. 엄마께서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소중히 여기고 책 내용을 마음에 담길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읽기 시작하자. 전에는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아빠가 떠나시고 전쟁 때문에 정신 없어진 이후로 우리가 못한 게 많아. 너희는 좋을 대로 해도 되지만 나는 내 책을 여기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조금씩 읽을래. 그렇게 하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서 매그는 책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조는 매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뺨을 맞댄 채로 함께 책을 읽었다. 평소에는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 조의 표정이 보기 드물게 진지했다. 와, 매그 언니는 진짜 훌륭해. 에이미, 우리도 언니들처럼 하자.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니들이 설명해 줄 거야. 베스가 예쁜 책과 매그의 모범에 깊이 감명을 받아 에이미에게 속삭였다. 난 내 책이 파란색이라서 좋아. 에이미가 말했다. 그리고서 한동안 방 안은 부드럽게 책을 넘기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아주 고요했다. 겨울 햇살이 살며시 창문으로 들어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며 자매들의 반짝이는 머리카락과 진지한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30분 정도 후에 엄마께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조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간 매그가 질문했다. 모르겠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께선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시려고 바로 나가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이랑 옷이랑 장작을 나눠주시는 분은 둘도 없을 거예요. 한나가 대답했다. 한나는 매그가 태어날 때부터
마치 가족과 함께 지냈고 가족들은 한나를 하인이라기보다는 친구로 생각했다. 내 생각에는 엄마는 빨리 돌아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케이크를 굽고 밥 먹을 준비를 하자. 적당한 시간에 엄마가 풀어보시도록 바구니에 담아놓은 선물들을 바라보며 매그가 말했다. 에이미가 사온 향수는 어디 있지? 조그만 향수병이 보이지 않자 매그가 물었다. 에이미가 조금 전에 가져갔어. 리본을 달거나 하겠다고 말이야. 새로 산 군용 실내화를 신고 새 신발의 뻣뻣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 방 안을 춤추듯이 돌아다니던 조가 말했다. 내 손수건들 좀 봐. 멋지지 않아? 한나 아주머니께서 빨아주시고 다려주셨어. 하지만 수는 내가 직접 놓았어. 베스는 어딘가 약간 삐뚤 데가 있지만 정성이 듬뿍 들어간 글자들을 자랑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고야, 얘 좀 봐. 엠마치 대신에 엄마라고 써놨잖아. 너무 웃겨. 조가 손수건 한 장을 집어들며 소리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매그 언니 머리 글자도 MM인데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손수건을 쓰지 않길 바랬거든. 베스가 불안한 표정이 되어 물었다. 아주 좋았어. 아주 깜찍한 데다 사려가 깊게까지 한 생각이야.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실수로 손수건을 사용하는 일이 없을 테니 말이야. 엄마도 분명히 아주 좋아하실 거야. 매그가 조에게는 인상을 쓰고 베스에게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엄마 오신다. 바구니 숨겨. 빨리. 문이 닫히는 소리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오자 조가 소리쳤다. 그런데 집에 서둘러 들어온 것은 엄마가 아니라 에이미였다. 자매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본 에이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뒤에 감춘 건 뭐야? 매그가 물었다. 게으른 에이미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외투와 모자까지 갖춘 차림으로 밖에 나갔다 오다니 참 놀라웠다. 비웃지 마, 조 언니. 다녀오기 전까진 아무한테도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작은 향수를 큰 거로 바꿔오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가진 돈을 다 썼어. 이제부턴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중이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에이미는 지난번에 샀던 저렴한 향수를 대신할 멋진 향수를 내밀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솔하고 겸손했던 탓에 매그는 에이미를 바로 꼭 껴안아 주었고 조는 최고라고 칭찬을 해주었으며 베스는 창가로 달려가서 가장 예쁜 장미꽃을 꺾어와 우아한 향수병을 장식해 주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책을 읽고서 선한 삶에 대해 얘기한 다음에 내 선물이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가게로 달려가서 받고 왔어. 정말 행복해. 이제 내 선물이 제일 멋있으니까 말이야.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자 바구니는 다시 소파 밑으로 들어갔고 자매들은 아침 식사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책 선물 감사해요. 같이 조금 읽었어. 앞으로도 매일 읽으려고요. 자매들이 힘차게 외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귀여운 딸들 벌써 읽기 시작했다니 기쁘구나. 앞으로도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밥 먹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가난한 여자분이 알아누워 계시더구나. 애들 6명이 한 침대에 모여 앉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 난로에 불을 피울 수가 없어서 말이야.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첫째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춥고 배고프다고 말하더구나. 얘들아, 우리 아침 식사를 그 집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져다 주는 거 어떻겠니?
1시간 가까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탓에 자매들은 몹시 배가 고팠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이 없더니 조가 벼랑간 외쳤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엄마가 오셔서 기뻐요. 저도 가서 불쌍한 아이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걸 도와줘도 되죠? 베스가 열정적으로 물었다. 전 크림이랑 머핀을 가져다 줄게요. 에이미가 덧붙였다. 자신이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을 나눠주는 영웅적인 행동이었다. 매그는 벌써 메밀빵을 싸서 커다란 그릇에 옮겨 담고 있었다. 너희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 마치 부인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 모두 와서 도와주렴. 돌아와서는 빵과 우유를 아침으로 먹자. 멋진 식사는 저녁 시간으로 미뤄두자. 모두 준비를 마치고 줄을 지어 밖으로 나섰다. 다행히도 이른 시간인데다 뒷골목의 길을 선택한 탓에 남의 눈에 띄지 않았고 그래서 이 기이한 행렬을 보고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몹시 가난하고 헐벗은 비참한 방이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난로불도 없었으며 이불은 누더기였다. 방 안에는 아픈 엄마와 울부짖는 아기, 따뜻해지려고 애쓰며 낡은 이불 한 장 밑에 모여있는 창백하고 배고픈 아이들이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자매들을 쳐다보며 추위에 파래진 입술로 미소를 지었다. 이럴 수가. 착한 전사들이 우리 집에 오셨군요. 가엾은 여인이 독일어와 영어를 섞어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외투를 입고 장갑을 낀 웃기는 천사들이죠. 조가 말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펼쳐진 광경은 정말로 친절한 천사들이 방에 다녀간 것 같아 보였다. 장작을 가져온 한나는 난로에 불을 지펴주고 깨진 유리창을 낡은 모자와 자기가 입고 온 망토로 막았다. 마치 부인은 산모에게 차와 귀리죽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어린 아기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자신의 아기를 대하는 듯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러는 동안 자매들은 식탁을 차리고 난로가에 아이들을 앉힌 후 배고픈 아기새들에게 먹이를 주듯이 음식을 주었다. 그리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서투른 영어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정말 맛있어요. 천사들 같으세요. 음식을 먹고 보라색으로 얼어있던 손도 따뜻한 난로불에 녹이며 가엾은 아이들이 소리쳤다. 자매들은 천사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좋았다. 특히 조가 가장 기뻐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돈키호테에 나오는 산초 같다는 말만 줄곧 들었으니 말이다. 비록 자매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정말 행복한 아침 식사였다. 자매들은 한층 안락해진 집을 뒤로하고 돌아왔다. 그 크리스마스 아침, 이웃에게 아침 식사를 모두 나눠주고 빵과 우유로만 식사를 한 이 배고픈 자매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도시 전체에서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좋은데? 엄마가 가난한 햄멜 가족에게 나누어줄 옷을 찾으러 위층으로 올라간 사이 엄마를 위한 선물을 꺼내며 매그가 말했다. 선물 꾸러미가 화려하진 않았지만 자매들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다. 빨간 장미와 흰 국화, 늘어진 덩굴 식물이 꽂힌 꽃병을 가운데에 놓자 식탁이 아주 우아해 보였다. 엄마가 오신다. 베스, 연주 시작해. 에이미, 문 열어. 엄마를 위해서 만세 삼청! 조가 껑충거리면서 소리치는 사이 매그는 엄마를 상석으로 모시러 나갔다. 베스는
아주 경쾌한 행진곡을 연주했고 에이미는 문을 활짝 열었으며 매그는 아주 기품 있는 태도로 엄마를 호위했다.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감동을 받은 마치 부인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찬찬히 살펴보고 선물에 동봉된 짧은 편지들을 읽었다. 마치 부인은 바로 새 실내화를 신어보았다. 에이미의 향수가 뿌려진 새 손수건도 엄마의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갔다. 장미꽃을 가슴에 꽂은 마치 부인은 새 장갑이 손에 아주 잘 맞는다고 했다. 웃음소리와 입맞춤, 이야기가 오갔다. 이런 사랑 가득한 분위기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소박한 행사가 너무 즐겁게 느껴지기 마련이고 훗날 이날을 돌이켜볼 때도 마음이 따뜻해지기 마련이다.